얘기 들어보면은 조금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운전하셔서? 아 진짜? 나 그건 생각도 못했네. 할머니가 운전하시는 줄은 또. 그러면 뭐 그래, 덕분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러면 할머니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자, 오늘 84쪽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얘기를 해서 풀이법까지 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아마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은 90쪽은 못할 수도 있어. 복잡한 풀이들까지는 못할 수도 있고, 혹은 할 수도 있고. 일단 가보자고요. 지금 컨디션 상태로 봐서는 그냥 무리 없이 쭉 갈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갑자기 기침이 나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1차 방정식의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모든 단원에서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무엇을 보고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방정식을 1차로 만든 것이 1차 방정식이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들어가면 됩니다. 1차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결국 최고차의 계수가 1차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방정식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되겠죠. 방정식은 뭘까요? 건우야, 책에 있는 거 보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방정식이 뭘까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 방정식이 뭘까요? 그러게요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요.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즉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을 잘라서 가자. 1차 방정식의 정의는 재민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한번 가져갈 거야. 뭐로 가져갈 거냐? 최고차항의 차수가 몇 차? 1차. 그렇죠. 1차인 방정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1차 방정식의 뜻입니다.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인 방정식.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방정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봤었던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정의는요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지수라는 녀석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 방정식이 참이 되거나 혹은 거짓이 되는 등호가 포함된 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과 거짓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참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떤 때 쓰죠? 사실, 맞는 말일 때 쓰죠? 거짓은요? 뻥일 때 쓴단 말이지, 뻥일 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식, 등호가 포함된 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등호가 뭐야? 등호. 붙어 있는 거. 짝대기 2개 붙어 있는 거. 이게 등호잖아. 같다. 잘 모르지? 지금 방금 알았지? 등호, 같다. 이 같다라는 기호가 참이 된다? 무슨 얘기인고?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짓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든지가 결정되는 식을 바로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랬을 때 이 방정식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용어가 하나 있거든요.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이라는 용어예요.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어? 우리 반에서 얘기 안 해줬나? 아, 처음이구나. 맞네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우야, 들어봤다고 했잖아. 뭘까요? 참이 되는 거? 참이 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미지수의 값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즉 값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다는 얘기는 미지수에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지. 아무거나 대입했을 때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항등식이에요. 항상 참이 된다는 얘기야. 즉 뭐가 대입되든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이 둘의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방정식은 정확하게 맞는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참이 될 것이고, 항등식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방정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내가 이렇게 썼어요. 3x 플러스 3이라고 썼습니다. 방정식일까요? 자, 이것은 방정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정답.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등호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가 결정된다 그랬지? 근데 여기는 지금 등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죠. 0 곱하기 x 플러스 3이 4입니다. 방정식일까요? 자, 0 곱하기 x를 하면 어떻게 돼요? x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미지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미지수가 없어지면 미지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없죠. 그래서 방정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생성 조건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즉 무조건 방정식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야.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거든.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확인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등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등호와 미지수가 없다라면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민이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미지수도 남아있고 등호도 남아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건호 한번 만들어 보자. 얘는 방정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이걸 고민하지? 미지수가 있고 등호만 있으면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요거 계산한다고 해서 미지수 x가 사라져 안 사라져? 남아있죠. 등호 남아있죠. 그럼 방정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화 시켜보자고요. 주어진 식 몇 차식이죠? 그럼 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차 방정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밑에 있는 식도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0입니다. 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미지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방정식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자, 몇 차 방정식일까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몇 차예요? 최고차항이 누군데요? 그래, 3x 제곱. 최고차항이 2차식이죠? 그러면 결국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네. 하나의 예를 더 만들어 보죠. 잘 봐. 이번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3x 제곱입니다. 몇 차 방정식일까요? 방정식이 일단 맞긴 해요? 맞죠? 미지수 x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니까 방정식 맞죠? 근데
몇 차 방정식인 거 하고 보면은 이쪽에도 3x제곱, 이쪽에도 3x제곱 있죠. 똑같은 게 있으니까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하죠. 맞습니까? 왜 말들이 없죠? 우리 등식의 성질 안 배웠나? 내가 얘기 안 해줬나? 그렇네요. 얘기 안 해주세요. 아직 등식의 성질 내가 얘기 안 해준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일단 봐봐.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어. 3 더하기 4가 네모 더하기 3이다라고 썼어. 그럼 우리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어? 똑같은 3이 더해지니까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했었지. 초등학교 때 이거 계산했었지.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애가 더해지지. 그럼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냥 없는 거야. 그럼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이쪽에 없어졌으니까 0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요? 그렇죠. 1차식으로 바뀌니까 1차 방정식입니다라고 불러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방정식의 생성 조건을 놓고 식을 정리하면서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몇 차식인지 확인을 해서 몇 차 방정식인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등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기본적인 성질 몇 가지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등식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내가 구두로 물어볼 거야. 말로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구두. 말로 물어볼 거야. 대답 못하면 깜찍 쓸 겁니다. 알겠죠? 자, 등식의 성질.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등식의 성질입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모르는 용어들을 지금부터 얘기해 볼 거거든요. 등식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방금 전에 얘기해 줬죠. 등식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등호가 포함된 식. 즉 등호를 쓴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등식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등호가 존재를 해야 되는 식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등식에 양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변. 들어봤죠? 하지만 기억은 잘 안 나죠? 그래서 보충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같은 수가 뭔지는 알죠? 이거는 말 안 해도 되겠지? 더하는 거 알죠? 빼는 것도 알죠?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이 성립 무슨 얘기예요? 참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즉 참이라는 얘기로 바뀌겠다는 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등호가 포함된 식을 등식이라고 불렀죠? 지금부터 등호가 포함된 식을 하나 만들어 볼까? 재민아 하나만 만들어 봐. 뭐 있을까요? 2는 2. 조금만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1 더하기 1이라고 써봐도 상관없겠죠? 그랬을 때 이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등호의 앞쪽으로 나와 있는 식들이 있겠죠? 지금은 항이 하나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좌변이라고 부릅니다. 등호의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밥 먹는 손이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왼쪽 손이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좌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식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변이 되는 겁니다. 우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좌변에 있는 식은 누굴까요? 그냥 2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변에 있는 식은요? 그렇죠. 1 더하기 1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봐보세요. 좌변과 이제 우변을 합쳐서 우리가 바로 양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 그랬지? 더해보자. 누굴 더해볼까? 원래 있던 2는 지금 1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죠? 누구 더해볼까? 3? 그럼 이쪽에다가 더하기 3 이쪽도 똑같이 더하기 3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산해보자. 계산해보자. 같죠? 등호 성립해야 안 돼요? 하죠? 참이죠? 즉 같은 숫자 더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을 빼보자. 2 빼기 3 얼마죠? 그렇죠. 이쪽 거 빼보자. 마이너스 1 똑같죠? 즉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즉 등식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좋고 빼도 좋고 어쨌든 무조건 같은 것만 더하고 빼면 등호는 성립한다. 즉 등식은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등식의 성질은요. 등식의 양변에다가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등식의 성질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해볼 거예요. 2는 1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죠? 자, 좌변에 나와 있는 식 누구죠? 우변은요? 똑같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버릴 겁니다. 누구 곱할까요? 3배? 그래, 계산 네가 할 거니까. 3배. 왜 한 3만 곱할까 그냥 우리? 자, 300 곱했습니다. 좌변에 얼마죠? 600 되죠? 자, 우변은요. 1 더하기 1을 괄호로 이렇게 묶어놓고 곱해야 되는 거지? 식 전체에 곱할 거니까, 맞죠? 그럼 얼마가 되죠? 똑같이 600이죠? 같은 숫자 곱하니까 등호 성립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상관없겠죠? 곱하는 거 상관없겠죠? 자, 그럼 나눕니다. 이번엔 누구로 나눌 거냐면 2로 나누자고요. 확인됐습니까? 2 나누기 2 얼마죠? 1 더하기 1 나누기 2 똑같죠? 즉 같은 수로 나눠도 성립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0이 아닌 같은 수라고 써놨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왜 0이 아닌을 같은 수를 써놨느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0으로 여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0분의 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이쪽은요. 0분의 1 더하기 1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일까요? 그렇지. 0이 아니라 분모가 0이 되는 숫자는 있을 수 있다 그랬어? 없죠. 왜? 유리수의 기본적인 정의할 때 분모는 무조건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비교 자체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지 도대체 곱할 때는 왜 0이 아니니 붙어버렸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예를 하나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 또 봐봐. 무슨 예가 만들어질 거냐면 2랑 1 더하기 3이야.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둘이 다르죠? 근데 내가 이쪽에다가 곱하기 0을 할 거고 여기다가도 곱하기 0을 할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되지? 0. 계산하면 얼마 되지? 0. 갑자기 성립해버리지. 맞죠? 분명히 성립이 안 되던 식이 성립이 돼버리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뺄 때는 0을 더하거나 빼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어차피 똑같은 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더하거나 뺄 때는 상관없어. 그냥 같은 것만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야.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등식의 성질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게 될 거냐면 이 등식의 성질이 뒤쪽에 나오는 방정식의 풀이로 이어지게 돼. 그러면 이 방정식의 풀이로 이어지게 됐을 때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는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방정식의 생성 조건에 대한 얘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지. 이 방정식의 생성 조건까지는 이해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실하게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갈 겁니다. 방정식의 용어들. 몇 가지 안 돼요.
여기까지 안 돼요.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문자항입니다. 문자항.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해 줬는데 뭐였죠? 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노트 꺼내봐. 저기 한 거 좀 한번 보자. 그거는 뭐냐? 안 가져온 척하지 말고 빨리 꺼내봐. 문자항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이거 넘어거 아니야?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돼? 문자항. 건우야. 내가 그렇게 써줬다고? 제가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문자 혹은 숫자의 곱으로 만든 식. 노트 필기 다시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문자항이라는 녀석을 다른 말로 쓰면은 뭐라고 쓴다 그랬죠? 그렇지, 변수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맞아요? 변수항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변수가 뜻이 뭔데? 변하는 숫자, 정해지지 않은 숫자제. 그 정해지지 않은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정해지지 않은 숫자인, 그렇지, 미지수항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1차 방정식 여기 있죠? 미지수항이 누굴까요? 그렇죠, x예요. 미지수항이 누굴까요? 2x요. 곱으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지수항은 누굴까요? 3x제곱에 마이너스 4x로 미지수항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미지수항이요? 지워질 거니까 마이너스 4x. 여기서 미지수항이요? 네모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바로 미지수항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그 미지수항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잘 봐요. 내가 이제 방정식에 해라는 용어를 한번 써볼 거거든요. 해? 해. 무슨 뜻일까요? 방정식의 해. 방정식을 참을 대비하는 미지수의 맞아요. 이 방정식의 해라는 용어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방정식이 참 또는 거짓이 된다 그랬지.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보이는 이 식에다가 숫자 대입할 거거든. 참이 되게 만드는 값들이 많을까? 거짓이 되게 만드는 게 많을까? 아무래도 거짓이 더 많겠지. 그럼 거짓이 되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하나씩 일일이 다 찾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만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 미지수의 값을 바로 우리는 지금부터 방정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해와 같은 용어는요, 근이라고도 부릅니다. 방정식의 근. 오케이? 그리고 옛날 용어지만 방정식의 원이라고도 불러요. 동그라미 아니야. 원소할 때 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방정식의 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값. 확인됐습니까? 즉 문제를 풀다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아, 미지수 값 찾으라는 얘기구나.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아, 미지수의 값 찾으라는 얘기구나. 방정식의 값을 찾아라. 아, 미지수의 값 찾으라는 얘기구나.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방정식을 풀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세 가지 단어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문자항이 나오는데 그 미지수항이 나올 거고, 해는 그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고, 풀어라는 얘기는 아, 미지수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를 풀이하는 거, 풀어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다시 어디로 가? 풀이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거 푸는 방법이 바로 방정식의 풀이법이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그러면 이 풀이법은 아까 좀 얘기했죠? 잠깐 보류해 놓고 가자고요. 오케이? 일단 이 용어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결국에 이겁니다. 해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확인 다 됐어요? 믿어도 되죠? 왜 그래? 왜? 왜 빤히 쳐다보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로 가보죠. 자, 일부러 여기 지울 거야. 싹 여기까지 지워놓고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세 번째. 이제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이어갈 겁니다. 자, 다시 물어보자. 나만 봐. 책 보지 말고 나만 봐. 항등식 뭐라 그랬어? 항상 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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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구체적으로. 미지수에 그 어떤 수를 대입해도 된다. 즉 값에 상관이 있다 없다? 그렇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항등식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는 우리가 방정식을 골라봤었지. 아까 선생님 예제만 적으면서 방정식이 뭐냐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긴 게 방정식이냐 하면서 생성 조건 얘기하면서 방정식을 골라봤잖아. 이번에는 방정식과 항등식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3x 플러스 3이 3입니다.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자, 판단을 내린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 내렸어? 방정식은 x에다가 숫자 대입했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지. 즉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숫자 2개 정도만 대입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 x에다가 뭐 숫자 0을 넣었어. 성립해, 안 해? 하죠. 근데 1을 넣으면 안 하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다라고 분류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이렇게 써볼까요? 2x 플러스 4가 2x입니다.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방정식입니까? x에다가 똑같이 해보는 거야. 1 넣었어. 참이 돼? 안 되죠. 2 넣으면요. 안 되죠. 2개 대입했는데 둘 다 참이 아니면 일단 항등식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방정식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자, 어떻게 확인해? 좌변과 우변, 양변을 비교했더니 2x가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등식의 성질 이용하면 되잖아.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숫자 2x를 빼버리는 걸로. 맞아요? 그럼 어떻게 식이 정리가 돼요? 4가 0 돼버리죠. 맞는 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식이에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x 플러스 3이 3에 x 플러스 1을 곱한 거랑 똑같답니다. 이번에 x에다 1 대입하면 성립해야 하네요. 1 대입하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좌변. 1 대입하면 3 곱하기 2니까 6이죠. 성립하네요. 0 대입하면요. 좌변 얼마 나와요? 우변은요? 2개 대입했는데 똑같네. 맞죠? 그러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과 항등식이 하나씩 선생님이 예를 지금 적어놨어. 보이죠? 둘 사이 차이점을 지금부터 생각해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원래 얘를 더 많이 만들어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다가 보면 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가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좌변에 있는 식은 일부러 똑같이 선생님이 맞춰놨어. 그제? 우변에 있는 식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문자가 없다?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3x로 바꿔도 3x 바꾸면 혹은 여기 보이는 걸로 보면 되겠지? 여기서 문자가 있지만 얘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자, 힌트. 이거 전개해봐. 어떻게 돼요?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면 뭐 나와요? 좌변하고 우변이 어때? 똑같죠? 그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여기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방정식인 거고요. 이해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항등식, 미지수의 값의 관계없이 항상 참인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우리가 형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좌변에 나와 있는 식과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아야지만.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등식의 성질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풀이법까지 배우고 난다라면 이거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요. 0 곱하기 x라고 얘기를 합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변이 0이 되는 모양, 즉 0 곱하기 x는 0이라는 모양이 돼도 항등식이 돼요. 왜? x에다 1 대입해봐. 좌변 0이지. 우변은 계속 0이고 2 대입하면 0, 0. 3 대입해도 0, 0. 계속 0, 0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거나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모양이 되면은 결국에 항등식이 만들어집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거. 이거는 아직이야. 풀이법 배우고 난 다음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지금부터 봐보자고요. 다시 한번. 내가 3x-2든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인됐습니까? 이 주어진 식이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x에 관한 항등식, 다시 말하면 x를 미지수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a와 b는 숫자가 대입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가 얼마여야지만 항등식이 될까? 그렇지,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b는요? 잘 봐, b는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가지면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자, 다시 얘가 x라는 문자에 관한 이번엔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방정식이 되려면 미지수가 사라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a가 3이 되면은 미지수가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지. 그럼 3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b는 뭐가 나오든 상관없지. 계산할 거니까 x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3이 아니라는 게 바로 방정식이 되는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돼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목표입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점이 이제 구체화돼서 등장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 그러면은 이해가 된다고 했으니 한 번 더 갈 거야. 대답 못하기만 해봐. 둘 다 지켜보겠다. 이번에는 3-a에다가 x를 곱했고요. 더하기 b 플러스 2를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래요. 첫 번째, 항등식이 되고 싶습니다.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 되고 싶어요. a가 얼마가 돼야 되고 b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항등식이 되려면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돼? 3-a라는 개수가 마이너스 3이랑 같으면 되는 거지? 3-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싶어. 그럼 a는? 그렇죠, 6.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같아야 돼? b 플러스 2가 4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b가 얼마? 정답.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조건이야.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x에 관한 방정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 그렇지, 미지수가 살아남아야 되지. 얘가 6이 된다는 얘기는 앞에 개수가 0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지. 어차피 항등식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0이 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a가 누구면 안 돼? 그래, 0이 되게 만드는 6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b는 누가 나오든 상관 없으니까 안 써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을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문제 바로 봅시다. 필수예제 1번입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등식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등호가 포함된 식으로 우리 보고 적으라는 얘기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걸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6을 뺀 값은 12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가 식으로 쓰면은 어떤 수의 4배라고 돼 있죠? 4배라는 얘기는 4를 곱하는 얘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그리고 6을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맞아요? 근 계산하면 10이다. 그러니까 는 10이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왜요? 응? 오케이.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20이래요. 정사각형의 둘레지? x가 몇 개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4x가 얼마라고 하면 돼요? 둘레 20이다 라고 써버리면 편하겠죠. 확인됐습니까? 세 번째 거 한번 불러볼까요? 건우가 한번 해보자. 세 번째 어떻게 쓸래요? 500x 더하기 네, 1500은 그렇죠. 1500은 5000이다. 근데 저거 쓸 때 단위 어떻게 돼요? 아, 여기 6000이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뒤에 원 막 이렇게 붙이는 거. 식을 쓸 때는 단위는 전부 다 배제하고 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네 번째는 재민이 해보자. 어떻게 써볼래요? 한 명의 입장료가 A1인데 세 명이 입장한다지? 입장료가 얼마여야 돼? 3a는 그렇죠. 정답. 3A는 3000이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을 읽고 식을 만드는 거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뒤에 있는 방정식의 활용 있지? 내가 2주 동안 본다고 한 거. 그 활용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이 내용들이 다. 그 지금은 연습하는 셈 치고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필수예제 2번 갑시다. 자, 이 필수예제 2번 같은 문제들을 풀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풀이법까지 하자고 한 거야. 왜냐? 지금 봐봐. 해가 x는 3이라 그랬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해가 3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해는 미지수 x가 x의 값이죠. 미지수 x의 값. 해는 미지수 x의 값. 맞죠? 근데 이 해는 뭐야? 참이 되게 만드는 거지? 참이 된다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이 해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등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해가 3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식들에다가 대입을 해서 성립하냐 안 하냐를 따져보라는 얘기지? 풀이법을 안 배우면 이렇게 하나씩 다 대입해서 따져야 돼. 그러면 일단 따져보자. 첫 번째, x-6이 3이래. x에다가 뭐 대입한다고? 그래,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 안 나와? 그럼 1번은 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4x가 12지? 3 대입하면 12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3분의 x는 9라고 했지? x에 3 대입하면 9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네 번째 4의 괄호하고 x-2를 딱 곱한 게 4래. 3 대입하면 4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얘는 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얘 정답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렇게 일일이 더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귀찮지? 그래서 조금 이따가 풀이법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필수예제 3번 항등식을 모두 골라라 그러지? 항등식은 뭐라고? 성립하는 거라고 하지 말고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거, 항상 성립하는 거.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은 게 나오거나 0 곱하기 x는 0이라는 모양이 나오거나.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은 걸 찾아내는 게 목적이겠지? 자, 기억부터 보세요. 기억,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게 맞습니까? 0 곱하기 x는 0이다. 맞죠? 이거는 2번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을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맞지?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요? x 3번 곱하면 x 세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계산 다 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럼 같은 거 맞으니까 니은도 동그라미. 그럼 디귿은요?
3 빼기 x랑 x 빼기 3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뺄셈에선 교환법칙 성립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3번은 항등식이 돼 안 돼? 안 된다. 리을은요? 2x랑 4랑 같아 안 같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은 리을은 항등식이 아니다. 그럼 미음은요? 아니죠. 비읍은요? 맞아요. 맞죠? 5x는 5x니까 비읍의 동그라미. 시옷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응은요? 얘도 아니죠? 맞지 않아요? 왜 아니죠? 어. 좌변 전개해봐. 네. 분배법칙 전개하면 되잖아. EX 플러스 6 되죠? 그럼 항등식 맞죠? 이응 맞고요. 그럼 지읒은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또 전개해봐야 되겠지? 좌변 건우 갈 거고 우변 재민이 갈 거야. 좌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7. 자, 우변 재민아 뭐 나옵니까? 그러면 항등식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맞는 게 누굽니까? 기역, 니은, 비읍, 이응, 지읒. 그렇지. 이렇게가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세요. 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갔더니 이제 등식의 성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A와 B가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결국에 등식의 성질 선생님이 적었다가 지금 지웠습니다. 첫 번째 등식의 성질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두 번째 성질은요? 나눌 때 0이 아닌 그렇지. 0이 아닌 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면 일단 필수의 4번을 봤더니 A 이퀄 B라고 해서 이게 같은 거라고 이미 나왔지? 그럼 첫 번째 걸 지금 봤더니 첫 번째는요 2 플러스 A라고 돼 있고 얘가 2 마이너스 B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A는 B라는 이 식이지? 이 식에 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얘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야. 만들어져? 왜 안 돼? 여기가 마이너스 B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으니까. 맞아요, 아니요? 그럼 1번은 등식의 성질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2번 가보자요. 2번. 2번은 A 빼기 5가 B 빼기 5라고 돼 있지? 무슨 짓을 하면 돼? 양변에. 같은 거를, 즉 마이너스 5를 더했다. 혹은 5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양변에 같은 수 뺐으니까 성립해야 안 해요? 하죠. 2번 체크. 확인됐습니까? 자, 3번 봅시다. 3번. 3번에 지금 봤더니 3A랑 3B라고 돼 있지? 이거는 뭐 한 거야? 양변에 같은 수를. 그래, 3. 0이 아닌 같은 수 3을 곱해버렸지? 그럼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럼 네 번째 봤더니 2분의 A가 4분의 B라고 돼 있죠? 자, 좌변에 있는 이쪽은요. 2로 나눈 거지? 우변은 4로 나눈 거지? 같은 수로 안 나눴지? 같은 수가 아닌 걸로 나눴지? 그러면 등식이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다.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자, 5번은 무슨 짓을 한 걸까? 4 플러스 2A가 4 플러스 2B라고 써져 있죠? 그럼 뭐 한 걸까? 일단 양변에다가 원래 있던 식의 양변에다가 대입? 뭐야? 이 식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5번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양변에 일단 뭘 해야 될까? 2를 곱해야 되지 않을까? 2를 곱하면 2A로 바뀌잖아. 그리고 다시 뭐해? 양변에 4를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즉 여기 보이는 이 A가
지금 여기 보면 2a 플러스 4로 바뀐 거지? 어떻게 바뀌었니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계산하면 a가 2a 플러스 4가 될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일단 계산하는 순서를 따라가면 되겠지. 2a 먼저 계산한 다음에 4 더하는 거잖아. 2a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4를 더해서 만들라는 얘기잖아. 2a를 먼저 만들려면 2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를 더해서 식을 마무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양변에 2 곱하고 4 더했어. 이쪽도 2b가 됐으니까 2 곱한 거 맞지? 플러스 4니까 4 더한 거 맞지? 같은 수 더하고 곱한 거 한꺼번에 다 했지? 그러면 성립해야 하네요?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성립하는 게 2번, 3번, 5번이었지? 성립하지 않는 거 찾으라 그랬지? 누굽니까? 그래, 1번, 4번이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걸 해야 되냐? 필수예제 5번 같은 문제들 때문이야. 필수예제 5번을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3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죠? 이걸 등식을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서 x 값을 찾으래. 즉 방정식을 풀으라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x가 얼마인지 찾아내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즉 3x 플러스 7이라는 이 식에서 x가 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럼 누굴 먼저 없애야 돼 여기서? 이 7도 없애야 되고 곱하기 3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 누굴 먼저 없앨지는 계산 순서를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원래 우리가 3x 플러스 7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3이랑 x를 곱하는 게 먼저지. 그 다음에 7을 더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누구부터 없애라는 얘기야? 그래, 여기 보이는 플러스 7부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거꾸로.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 7을 좌변에서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같은 수를 빼면 되겠지? 양변에 누굴 빼요? 그러면 7을 빼버리면은 여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3x 플러스 7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라고 써져 있는 거지? 여기서 7을 빼고 이쪽도 7을 빼버리면은 여기 보이는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7이 서로 약분돼 버리겠죠?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남은 게 결국은 누구야? 3x가 남을 거고요. 이쪽에선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누가 없애야 돼 이제? 3 없애면 되는 거지? 그럼 양변을 뭐 하면 돼요? 그렇지, 나누기 3. 나누기가 좀 헷갈리면 양변에다가 뭐 할 거냐? 역수 3분의 1을 곱해버리는 거야. 역수를 곱하면 1이 되면서 약분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곱하면 일단 3x가 마이너스 9라고 써져 있는 거지?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 이쪽도 곱하기 3분의 1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누구만 남아? x만 남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될 거니까 마이너스 3이다 하고 남아버리잖아. 그러면 결국 x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방정식의 뭐라고? 방정식의 해. 다른 말로 값. 또 근. 또 원. 해근 원값. 뭐 이렇게 다 부른다고요. 확인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어. 근데 생각을 해봐. 양변에 계속해서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팁. 계산 팁. 어떤 팁을 제시할 거냐? 이항이라고 부르는 거를 계산 팁으로 제시할 겁니다. 이항. 숫자 2를 써서 이항이 아니라 2가 다르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 오케이? 이항. 우리는 이항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항을 좌변에 있을 수도 있고 항이 우변에 있을 수도 있죠. 즉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이걸 바로 우리가 이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기는 거. 오케이? 네. 자, 그랬을 때 옮기게 될 때는 한 가지 규칙이 존재하는데요. 그 규칙을 여기서 보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3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는 거 우리 아까 풀었던 식이죠. 여기서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계산할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은요. 양변에 7을 뺐죠. 그래서
여기서 7을 빼고 이쪽도 7을 빼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없어지면서 7이 우변에 생겨나는 거지. 이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7 없어질 거지. 빼서 없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플러스 7이 다른 변으로 옮겨가면서 마이너스 7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이 항이야. 좌변에 있던 항이 우변으로 옮겨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 항을 그냥 항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무슨 차이가 생겼어? 부호가 바뀌었지. 숫자는 그대로인데. 맞죠? 즉 다시 말하면 항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부호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서 항을 다른 면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항은 원래 얘기대로라면 더하기 빼기를 할 때만 이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항을 했지. 그럼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3x는 마이너스 9가 돼서 딱 나오겠지? 맞아요? 여기에서 이 곱하기 3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얘도 이항을 할 수가 있어. 얘도. 그럼 곱하기에서 부호가 바뀐다 그랬지? 즉 곱하기를 바꾸면 뭘로 바뀔까? 나누기.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서 없어지면서 나누기 3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x는 마이너스 9에다가 다시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바로 이항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선행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 학교에서 배울 때 시험 보기 전에만 잠깐 살펴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항으로 계산할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항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6번에 준비가 돼 있네요. 이항에 대해서 연습하시라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음 주어진 항을 이항하라 그랬죠. 필수 6번의 첫 번째 거 바로 눈으로 한번 봅시다. 불러볼래요? 한 번씩 뭐라고 써져 있는지? 3 맞아요? 근데 여기에 3을 밑줄 쳐놓고 얘를 이항하라 그랬지? 그럼 얘가 우변에 있는 식인데 좌변으로 이항해 가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좌변으로 가면 어떻게 식을 쓰면 되겠어요? 5x 플러스 1에서 빼기 3은 0이다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만 그냥 옮겨가서 답만 적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지금 2x-8이 뭐라고 돼 있어요? 15라고 돼 있죠? 누구 이항하래? 마이너스 8을 이항하라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8이 좌변에 있는 거지 지금? 얘가 어느 쪽변으로 가야 돼? 우변으로 넘어가는 거지? 우변으로 가서 그냥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될까? 뭘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플러스 8. 그래서 15 플러스 8이 2x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x-7이 3x라고 돼 있죠? 맞나요? 근데 이번에는 밑줄이 마이너스 3x구나. 두 군데 쳐져 있네. 마이너스 7도 밑줄, 마이너스 3x도 밑줄. 맞죠? 그럼 두 번 이항하라는 얘기지? 일단 마이너스 7이 우변으로 넘어갈 거야. 뭘로 바뀌어요? 그래, 7이라고 그냥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x가 좌변으로 넘어갑니다. 뭐가 돼요? 플러스 3x. 앞에 x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이항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 밑에다가 한 번씩 써봐. 선생님 그리고 쓰고서 바로 한번 물어볼게. 이항 직접 한번 해보세요. 유제 6의 네 번째 거요. 예제 6의 네 번째 거. 3x-5는 2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필수 예제 6번의 네 번째 거. 3x-5는 2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는 걸 이항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좌변부터. 3x에서 요게 이항에 마이너스 2x 이항이 가야 되죠. 플러스 2x 이항이 가야 되죠. 그럼 뭐가 돼요? 그래, 마이너스 2x는 3에다가 그래, 마이너스 5가 이항에 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5라고 쓰면 되는 건가? 맞아요? 네, 요렇게 그냥 이항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필수 예제 7번 눈으로 보고 골라보자. 기억 1차 방정식 맞습니까?
왜 아니에요? 그렇죠. 등호가 없으니까 안 된다. 니은은요? 아니에요? 니은에 나와 있는 게 지금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x에다가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우변 전개하자.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되는 거죠. 전개하는 얘기는 분배 법칙 써서 식 쫙 풀어서 쓰란 얘기야. 그러면 좌변은요? x의 제곱에 플러스 1 되죠? 야,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뭐 해도 돼?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x제곱 똑같이 생겼잖아. 여기 쳐다봐. 여기 똑같이 생겼잖아. 없애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면 좌변은 뭐 남아? 1은 우변은 뭐 남아? x 1차 방정식 맞았냐? 맞아요? 그럼 니은은 맞는 얘기. 디귿은요? 맞지 않을까요? x 사라져요? 이항을 막 해보셔도 됩니다. x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등호 안 사라지죠. 그럼 맞네요. 그다음 리을은요? x 이항하면 x 사라지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3도 사라지죠. 그럼 좌변과 우변이 뭐예요? 0은 0이잖아요. 항등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을은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그럼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미음은요? x제곱이 사라져요? 이항하면 x제곱이 사라져요? 집중해, 집중. 안 사라지죠? 그러면 얘는 1차 방정식이 돼요? 안 돼요? 몇 차 방정식입니까? 그래,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정답이 안 되겠죠? 자, 비읍. 좌변 전개해 보세요. 뭐 됩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잖아. 지금 저거 아무리 봐도 저거 지금 분배 법칙 못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2를 먼저 얘랑 곱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만들죠. 마이너스 2를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랑 통째로 곱하는 거야. 부호까지. 그럼 플러스 4 되는 거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죠? 그러면 항등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누굽니까? 그래, 니은 디귿. 밑에다 쓸 겁니다. 항등식 땡땡이라고 적으세요. 항등식 땡땡. 항등식 골라볼 겁니다. 몇 번하고 몇 번이 항등식이에요? 니은 디귿이 항등식입니까? 누굽니까? 리을. 비읍이 항등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체크해 두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한 점 넘겨서 이제 해봅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번째. 방정식의 풀이법. 자, 이 방정식의 풀이법은요, 한 줄 요약이 가능해요. 이거는 풀이하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써놓을게요. 이항을 해서 x의 값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방정식의 풀이법의 전부예요. 식을 이항해서 x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바로 갑시다. 필수 1번입니다. 연습을 해보는 게 빨라요. 첫 번째, 남아있는 식의 모양을 봤더니 2x 플러스 9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겠죠? 아니네, 그냥 3이네요. 그러면 자, 이항에서 x만 남기면 되는 거지? 누구 먼저 이항해야 될까? 그래, 플러스 9부터 이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x는 3 마이너스 9. 그럼 계산하면은요? 6이 2x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양변에다가 누구 곱해요? 2로 나누죠? 즉 다시 말해 2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맞죠? 그럼 결국 x는 계산하면요? 그렇죠. x값 찾았죠? 이 마이너스 3이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3 마이너스 4x가 5x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누구 이항할까요? 자, 3을 이항하면은 5x도 또 이항해 와야 되니까 이항을 2번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x만 이항하자고요. 그러면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은 몇 x가 될까요? 계산하면 5x 더하기 4x제 몇 x? 그렇죠. 양변에도 누구 곱할 거야? x만 남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9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질 거잖아. 즉 곱하게 되는 숫자를 찾을 때는요. 앞에 있는 개수 있지? 개수의 역수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곱하기 9분의 1. 그럼 없어지면서 x든 이렇게 보내면 여기가 3되죠. 뭐가 돼요? 3분의 1.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들 잘 봐. 여기 봐봐. 이 등식에서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x. 뭐 이거랑 이건데 뭐예요? 이거랑 이건데 뭐 자연수 갑자기?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막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쓸 때 하나의 약속을 하거든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고쳐서 x는 3분의 1이라고 쓰라고 약속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모양 있지? 위에 거 x는 뭐다. 이렇게 모양을 고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쳐서 쓰는 것까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계산 한번 가봅시다. 계속 가자.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을 봤더니 세 번째는요. 3에다가 x-5를 곱한 것이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분배 법칙으로 전개 먼저 해야죠. 괄호가 있는 상태에서 이항을 어떻게 해요? 오케이? 전개 먼저 합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3x 15는 x 플러스 1. 맞아요? 이번에 이항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x값 찾는 거지. 다시 말하면 x가 좌변이나 우변 한쪽으로 다 몰려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누구부터 이항할까? x를 이항할까? 3x를 이항할까? 싫어요. x 이항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5를 뭐 해? 이항에 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항하면요. 3x에서 빼기 x가 되는 거지? 그럼 1에다가 더하기 15가 되는 거지? 계산해봐. 2x 되죠? 맞아요? 얼마 되죠? 16이죠? 놓쳤어. 재민이 지금 저거. 정신 차려. 얼마 남았어? x가 뭐야? 그죠? 암산이니까 순간적으로 또 놓치는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자, 네 번째.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을 곱한 것이 3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자, 뭐부터 하자고요? 그렇지. 좋아. 불러봐. 빼기. 플러스? 플러스? 좋아요. 누구 이항할까요? 플러스 6을 이항에 가자고요? 싫어요. 마이너스 2x 갈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이항에 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 위에서도 그랬고. 잘 봐. 위에서 니네 말대로 마이너스 3x를 처음에 이항했잖아? 그러면 결국 x에서 빼기 3x 되는 거지. 부호가 뭘로 바뀌어? 개수가. 음수가 돼버리지. 이러면 니네 마이너스 부호 신경 써야 되고 계산하기 복잡하지. 그래서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가 안 되게끔 이항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럼 여기서도 봐봐. 마이너스 2x, 3x지. 3x가 이항에 오면은 마이너스 3x 되면서 음수가 되잖아.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x를 이항해서 3x에다가 플러스 2x가 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개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도 이항에 가니까 6에다가 더하기 3 되는 거죠? 그래서 는 같아지는 거잖아요. 확인됐습니까? 좌변 계산하면 얼마죠? 우변 계산하면요?
그럼 자, 양변에 누구 곱하라 그랬죠? 개수의 역수 얼마 곱해야 되죠? 그렇죠. 이쪽도 5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역수 곱하니까 쓱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x는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5분의 9라고 써야죠. 5분의 1에다 9를 곱했으니까.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 1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어때요? 연습 좀 해야 되겠지? 그냥은 안 넘어가지겠지? 여긴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거 어려운 거 문제들 계속해서 보면서 연습을 할 건데 오늘 복잡한 1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안 할 거야. 어차피 연습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지금 맞지?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내지 말고 지금 분위기상 하루 만에 다 끝내면은 뒤에 가면 또 문제 생길 거 뻔하거든.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신 영상 촬영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풀자.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숙제 어디까지 내줄 거냐면요 89쪽까지 할 거야. 네, 89쪽까지 할 거고요. 91쪽 한번 봐보세요. 91쪽도 숙제 체크해야 되거든요. 91쪽은요 2번까지만 푸세요. 1번하고 2번 확인했어요? 뒤로는 여기서 92쪽에서는요 이번에 하지 마세요. 92쪽은 이번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오늘 숙제는 91쪽까지 하되 90쪽하고 91쪽의 일부분을 빼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렇게 빼고 갈 겁니다. 지금 건우 이해 못했다. 숙제 90쪽 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3, 4, 5번 하지 말란 얘기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짧게 촬영할 거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무슨 내용 나올 거냐면 여기 복잡한 1차 방정식 풀이 있지? 이거 푸는 법 그냥 다음 시간에도 말로 한번 얘기해주고 문제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숙제로 내줄 양이 그럼 거의 없지? 프린트랑 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 숙제로 갈 거야. 알겠죠?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돼. 오늘 배운 거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점이었어. 어떤 차이가 있었죠? 방정식은 미지수가 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됐고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됐고 항등식은 무조건 참이 되는 게 항등식. 맞죠? 그랬을 때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등호가 필요하죠? 미지수도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나오면 항등식이 된다는 거.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 방정식이라는 녀석에 풀어냈을 때, 방정식을 풀었을 때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방정식을 풀었을 때 미지수의 값이 해, 또 근, 또 원, 또 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 그걸 풀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 얘기했었지? 등식의 성질 첫 번째 뭐라고? 좌변과 우변에, 즉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두 번째,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렇지. 0이 아닌 같은 수를 더하고 빼거나 아니지?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근데 모든 문제를 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는 귀찮으니까 이 항을 가르쳐줬지?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길 거야. 좌변에서 우변으로 혹은 우변에서 좌변으로 옮길 때 뭐하라고? 부호를 바꾸라고. 그러면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되겠지. 곱하기는 나누기로,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서 써라. 그래서 이 항을 해서 결국 방정식을 푸는 거는 미지수 x가 뭔지를 찾는 거. 그래서 x만 남길 수 있게끔 이 항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게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다. 확인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복잡한 거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가 나올 거냐? 분수와 소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분수와 소수에 대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숙제를 전부 다 노트에다 갈 겁니다. 네, 오늘은 전부 다 노트에다 갈 거예요. 그럼요. 노트에다가 할 때 잘 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뻔해. 이거 딱 해놓으면은 여기까지 딱 하지. 전개했지. 딱 해놓고서 그냥 쓱쓱 보고서 이거 이항하니까 대충 여기 5x 될 거고 여기 대충 보니까 9 되겠네. 그래서 x가 그냥 5분의 9다. 이렇게 분명히 그냥 써가지고 올 거거든. 이렇게 하지 마라.
이항하는 거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꼭 쓰세요. 3x에다가 이항해서 플러스 2x 됐죠? 는 6에다가 더하기 3 했죠? 쓰고 그 다음에 9는 5x다. 그리고 x는 뭐다? 5분의 9다. 이렇게 하나씩 다 차근차근 써가지고 오세요. 어디서 틀리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숙제 내준 부분을 잘 해결해 갖고 오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중간 과정 생략해도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를 잘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생각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프린트 나가면은 다 이런 문제인데 프린트 양 많다. 그러면 그 많은 걸 언제 다 이렇게 쓸 거야? 오늘 잘하는 게 맞아. 그지? 오늘 잘 해가지고 와. 글씨 못 알아보면은 화낸다. 근데 이것도 해야 돼요? 했던 문제들도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했던 문제들은 제외하십시오. 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지금부터 노트 꺼내시고요. 노트에다가 문제 풉시다.